나는 솔로 25기 4회차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번 리뷰부터는 인물 중심으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화에서 가장 얘기할 거리가 많은 분이 누굴까요? 영수님 아닐까요? 그래서 할 말이 많은 영수님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느낀 영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적 눈치는 좋은데 이성관계에 대한 눈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은 잘 챙기는데 자기 실속은 못 챙기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해보면 첫 번째 데이트가 끝나고 영자님이 이성적 호감이 안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수님은 혼자 커플이 기정사실화 된 것 마냥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이게 웃긴 게 여자분들도 영수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으니까 이참에 아예 영자랑 엮으려고 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자가 바로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거절을 해요. 여기서 영수님이 연애적인 눈치가 아니라 사회적인 눈치가 좋다 보니까 영자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지만 뭔가 불편한 점이 있다. 이건 알아채고 다른 여자를 알아보기로 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영자님한테 더 집착했으면은 두 분의 관계가 아예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막상 다른 이성분들한테는 어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눈도 잘 못 마주치시고. 저는 이런 게 좀 아쉬웠는데 영수님이 하는 일이 서비스 종류다 보니까 개인 고객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상대한테 티를 내면서 인식을 시켜주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연애에서는 또 마냥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려고 하잖아요. 단체로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여자분들을 챙겨줄 때도 조용하게 티를 안 내고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이거 먹을래? 뭐 이리 올래? 막 이런 식으로 좀 생색을 내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티 안 내고 은근히 챙겨주는 게 안 부담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미경님이 잠깐 쉰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조용히 슬쩍 가서 앉거나 그러면 되는데 누나 일로 와, 일로 와. 막 이렇게 자꾸 상대를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쳐다보잖아요. 이게 안 좋게 이목을 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숙님하고도 잘 안 되고 이제 본인이 답답하니까 영식님하고 이제 대화를 막 해요. 맞아요. 근데 그 대화는 진짜 별로였어요. 막 서로 누굴 주니 많이 이러는 게 없어 보이고 당사자들이 방송으로 봤으면은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화 내용 자체는 남자들끼리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 표현이 너무 허세스럽고 남들이 보면은 쟤네 지들끼리 뭐 하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두 분 다 다른 이성한테 인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둘이서 모여가지고 누굴 줄게, 뭐 넌 누구 가져, 누구 빼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담백하게 저는 이번에 이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저는 여분한테 관심 있어요. 이렇게 대화하면 되는데 이런 점에서 상철님이나 영호님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영수님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 잘 챙겨가지고 그런지 랜덤 데이트에서는 본인이 원했던 현승님하고 매칭이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데이트여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영자님하고 했을 때보단 나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수님이 말이 많은 건 상관이 없는데 말투가 좀 느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아, 저는 좀 느끼했습니다. 근데 현숙님이 말투가 직설적이고 담백하잖아요. 그래서 현숙님하고 대화할 때는 영수님도 말투가 담백해져서 좋았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두 분이 잘 이어지면은 이런 점에서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근데 썸님은 두 분이 대화 나눈 거 중에 영수님이 나는 솔로에서 나는 무조건 결혼 배우자를 찾겠다. 선택하면은 1, 2년 내로 결혼하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현숙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매칭되면은 무조건 결혼한다. 이것도 좀 그랬는데 말투가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현숙님이 영수님이랑 대화해보고 아예 제외시켜버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를 정해놓은 거 아닌가 싶고요. 본인이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사람이랑 실제로도 잘 맞는지, 그리고 결혼 의사가 있는지, 이런 상황들이나 조건들을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제 영수님한테 아쉬운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은 게, 연애에 있어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꽃게탕 같은 거를 맛있게 끓여주고 뭐 물건을 갖다 주고 맥주 캔을 시원한 걸 주고 이런 것만 배려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 없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배려가 아닌가 싶거든요. 맞아요. 근데 영수님은 영자님 때도 그렇고 현숙님하고도 잘 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참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게 본인 정신 건강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는 현숙, 마음은 영자라고 혼자 고민하는 게 웃겼어요. 둘 다 영수님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뭐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자님 얘기를 해보면 일단 영수님한테 이성적 호감이 없는 거는 확실해 보여요. 이건 거의 제가 봤을 때 100%. 네. 그리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남녀가 섞인 단체에서 이성 구도 있잖아요.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이 영수님이랑 커플로 확정 지으려고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바로 눈치채고 싫다고 거절하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상철님한테 올인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계속 플러팅 하시더라고요. 고개를 45도로 숙인 상태에서 계속 눈 마주치면서 아련하게 쳐다보고 눈웃음 치고,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알고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사기꾼들의 수법? 남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행동하면 없던 마음도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영자님처럼 행동하면은 바로 마음이 생겨요? 그쵸, 뭔가 가슴이 콩닥콩닥해지겠죠. 어쨌든 영자님이 본인의 필살기를 써서 상철님의 관심을 얻어내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저는 영자님이 승부욕도 되게 센 것 같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순자님한테 팔씨름 하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인터뷰에서 뭐 되게 자신만만해 하는 것도 그렇고, 본인 마음에 드는 상대에 대한 경쟁에서 이긴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기수 남자들 중에서 상철님이 제일 괜찮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지난 회차의 영식님처럼 계속 들이댈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상철님한테 계속 직진할 것 같아요.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여자 3파전, 뭐 4파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재미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철님인데, 직업을 공개하고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거의 없어졌어요. 첫인상을 3편이나 받았는데 지금 영철님을 1픽으로 하는 여성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현숙님 정도? 저는 직업보다 첫날부터 계속 이미지를 깎아먹은 게 큰 것 같아요. 말실수도 하고 행동도 그렇고. 그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겠죠. 근데 체육교사도 아니고 축구 코치시잖아요. 이게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보긴 어렵고, 불규칙적인 스케줄도 있고, 뭐 전지훈련 이런 거 가는 거를 고려하면 연애 대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현숙님이 자기소개 한 다음에 다른 남자분들한테 관심이 바뀌었잖아요. 네, 단체로 있을 때 영철님이 말 거니까 안 받아주는 게 보였어요. 영철님 본인도 그런 걸 느끼고 순자님으로 타겟을 바꿨어요. 근데 저는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말실수를 계속 하셔서 이번에는 또 무슨 말실수를 하나 하고 지켜봤는데, 순자님하고 대화할 때는 큰 실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랜덤 데이트 때 미경님 머리 만지는 거 보고 좀 별로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머리에 뭐 묻었다고 말해주면 되지, 굳이 본인이 손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나. 평소 언행 때문에 더 안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썸님은 영철님이 마음에 안 드시죠? 네, 좀 별로예요. 영철님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본인이 말한 대로 여자 경험이 많은 티가 나긴 해요. 이런 부분들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가벼워 보이는 점이 되지 않나 싶고요. 이어서 현숙님 말을 해보면 저는 이분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누구든 해외로 나갈 여지가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다. 맞는 것 같아요. 현숙님은 해외 생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한테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근데 자기소개 이후로 현숙님한테 관심 있는 분들도 늘었어요. 일단 영철님은 원래 1순위가 현숙님인 것 같고, 영식님이랑 영수님도 현숙님을 2순위로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현숙님은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 외에는 시간 투자하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철님이 먼저 말 거는 것도 안 받아주고, 영수님하고 영식님이 대화하려고 하니까 바로 일어나가지고 영우님하고 대화하러 가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거절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네, 조건이나 배경을 중시하는 거를 대놓고 티내는 것도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보통 저런 거를 대놓고 표현하면은 속물 같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맞기도 하는 것 같고. 차라리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뒤에서 그러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이 마음에 든 다음에 배경이나 조건을 보잖아요. 그런데 현숙님은 사람보다 배경이나 조건을 더 따지는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호님하고 대화를 해보고 인간적인 호감을 못 느낀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러면은 마음이 식기가 마련인데 현숙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해본다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현숙님처럼 이렇게 단순히 해외에서 살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목표지향적인 분인데 계획적인 분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본인 직업이 공무원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서 산다고 하면은 생계에 대한 플랜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외에 가족이나 지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외에서 어디에 살고 싶은지도 특정되지도 않은 것 같고, 본인이 뭐 또 다른 직업적인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캐나다에서 한 달 살아본 게 전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대책이 있다고 나온 게 없거든요. 해외에서 소통이 어느 정도로 가능할지도 의문이에요. 물론 본인이 밝히지 않은 다른 내용들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왜 꼭 해외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해외에서 살만한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게 사실이에요. 단순히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 혹은 뭐 살아보고 싶다, 이거는 누구나 뭐 한 번쯤 가져보는 생각이지 인과성이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외에서 살아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현숙님이 랜덤 데이트 전에 오늘은 1순위 제외하고 나머지와 대화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순위가 영철님인 걸까요? 저는 영철님일 가능성도 아직은 있다고 봐요. 첫인상이 영철님이고 둘이 데이트도 했고, 영철님은 아직까지 현숙님한테 마음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순위로 영철님을 킵해두고 다른 분들을 알아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썸님이 보시기에 현숙님하고 영순님의 데이트는 어떻게 보셨어요? 서로 본인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주고받는 나름 영양가 있는 데이트였다고 생각해요. 저도 데이트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영순님이 현숙님한테 어떤 사람이 좋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되게 대답하기 어렵거나 좀 생각이 필요해서 버벅거릴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현숙님은 질문하자마자 막힘없이 탁탁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평소에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또 독특한 게 있었는데, 데이트 후 인터뷰에서 데이트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상대보다 장소에 대한 평가를 먼저 내리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보다는 조건이나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성향이 드러난 것 같아요. 어쨌든 현숙님은 영순님한테는 이성적 관심이 없는 게 보이고, 영호님은 조건은 괜찮으나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호감을 못 느끼는 것 같으니 이제 남은 건 상철님이잖아요. 근데 상철님은 이미 인기 폭발이라 현숙님이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쉽지 않다고 보긴 하는데 현숙님의 성향이라면 시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영호님에 대해 말을 좀 해볼까요? 썸님의 최애 K인 영호님, 이번 화에서는 어땠어요? 저는 점점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영호님이 최애인가요? 네. 자기소개 이후에 여자분들한테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영호님이 기본적으로 언행도 바르신 분이고 말할 때 표현력 같은 것도 좋아서 그런 게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거든요. 현숙님도 영호님한테 대화를 시도했는데 영호님이 딱 선 그은 게 느껴졌어요. 영호님이 첫인상 선택을 현숙님으로 했고 그 후에 옥수님까지 두 명을 마음에 들어한 것 같은데, 둘이 대화를 해보고 현숙님을 배제한 것 같아요. 갑자기 광수님한테 양자 컴퓨터를 물어보러 간 것도 그렇고. 저도 두 분은 케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숙님이 영호님 자체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나 배경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첫날 밤에 영철님이랑 영자님이랑 나가고 현숙님, 옥수님, 광수님, 영호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현숙님이 옥수님 보고 자러 갈래요? 이랬어요. 근데 그때 영호님은 현숙님을 첫인상을 선택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영호님이 현숙님을 좀 손절하신 것 같아요. 그거 한 방에 손절을 했다. 딱 보면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분위기를? 현숙님이 영호님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긴 했죠. 그래서 영호님이 바로 옥수님한테 대화를 하러 가자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것도 되게 멋있다고 본 게, 보통 남자들이면 그런 상황에서 좀 주눅이 들 수도 있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래? 나는 그러면은 이 여자를 알아봐야지? 이런 마인드로 바로 옥수님한테 대화를 하러 가자고 하는 거 보면 남자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영호님. 그리고 현숙님이 다시 대화를 시도했을 때
영호님 입장에서는 현숙님한테 여지를 줘서 어장관리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군더더기 없이 행동을 하는 게 더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랜덤 데이트에서도 옥수님하고 이어졌잖아요. 근데 옥수님의 손을 기억해가지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게 되게 섬세하고 센스가 있는 분 같았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좋았던 게 랜덤 데이트 선택 전에 두 분이 각자 다른 분을 알아보자고 합의를 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영호님이 이번 데이트는 손을 잡고 하는 데이트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을 바꿔서 옥수님을 선택한 거였어요. 보통이면은 옥수님이 다른 남자 손을 잡는 게 싫어서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호님은 반대로 내가 큰 접점이 없는 여자의 손을 잡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마음에 있는 옥수님의 손을 잡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남자가 보기에도 되게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옥수님하고 같이 있는 그림도 잘 어울리고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에 잘 어울리는 조합 같습니다. 옥수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수분들 중에 제일 대화 스킬이 좋은 분 같아요. 누구랑 대화해도 편안하고 부드럽게 이끄는 능력이 있어 보이고 기품도 있고 말도 조리 있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수님이랑 대화를 했는데 여태까지 광수님하고 대화한 사람 중에 제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수님도 옥수님을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광수님 얘기를 해보면 직업이 의사시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취미로 예술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예술 쪽에 관심도 많고 자부심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취미는 취미잖아요. 그렇죠. 예술적 지식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취미로 하는 사람이 미경님이나 옥순님 같이 직업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하는 분들 앞에서 뭐 대치동 예술이다. 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최고 수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신감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광수님이 의사인데 그쪽 공부하다 만 사람이 와가지고 의학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뭐 논문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 광수님도 좋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경님하고 옥수님은 광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광수라는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이지 이성적인 호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두 분 다 이성적 호감을 느끼진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귀엽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전문가들 앞에서 자꾸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언젠가는 기분이 나빠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인 제 입장에서도 광수님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호기심은 생겨요. 근데 다른 여성분들도 딱 그 정도 관심과 호기심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사실 독특하고 엉뚱한 게 처음에야 관심이 생기지 어쨌든 사귀고 배우자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평소 생활에 대한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광수님이 그런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영숙님하고 랜덤 데이트 할 때 여자 손을 거의 못 잡아본 티가 났어요. 손을 이상하게 잡으시던데요. 랜덤 데이트에서 차를 타는데 일부러 키를 2개 갖고 와서 본인 재력을 어필하는 것도 나름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안 끌고 다니는 차키를 2개씩 들고 다닐 이유가 없거든요. 집에다 두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의 강점이니까 그걸 어필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게 잘 먹힐까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성적 호감이 먼저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영숙님인데 지금까지는 영숙님이 거의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회차부터는 조금씩 존재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영숙님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의상에 관한 거예요. 의상이 조금 화려하시긴 하죠? 썸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영숙님의 패션 스타일.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은데요? 본인한테 어울리는 옷을 잘 입는 사람이라는 생각? 저는 오히려 머리를 자꾸 다듬으시는 모습을 보면은 본인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 같았어요. 보통 여자분들은 다 외모에 신경 쓰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영숙님은 일반적인 분들보다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가 있는데 영숙님이 상철님한테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이 같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스타일적으로 미스매칭이 되는 것 같거든요. 영숙님이 노출도가 좀 있고 화려한 의상을 좋아하고 잘 입으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상철님은 그냥 무난한 공대, 직장인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건대 상철님 같은 분들은 영숙님 같은 스타일은 살짝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영숙님은 상철님한테만 직진할 기세던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번 기수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상철님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영숙님이 광수님하고 의상적으로 더 맞는 것 같아요. 광수님이 명품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이 데이트할 때 의상이 잘 매칭이 되더라고요. 광수님하고 데이트할 때 과학 얘기하면서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근데 영숙님은 진짜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아니면 대화를 그냥 맞춰주려고 한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관심이 없으면 그런 주제에 아예 질문도 못 할 것 같은데. 그렇긴 하죠. 하지만 역시나 광수님한테 이성적 매력은 못 느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기수 최고 인기남 상철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먼저 현재까지 상철님의 1순위로 보이는 순자님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순자님은 솔직하고 털털한 성격이긴 한 것 같아요. 영철님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내숭이 없고 오는 남자 안 막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남사친이 많은 걸까요? 내숭보다는 여우짓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영철님한테 하는 게 어장관리라고 볼 수 있어요. 랜덤 데이트에서 한 건 어떻게 보세요? 손 숨기는 거요? 네. 그거는 좀 영악한 것 같아요. 상철님을 원하는 사람이 4명이나 있었고, 다른 분들도 다 상철님이랑 되고 싶었을 텐데, 너무 대놓고 손 숨기면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얄밉고 야같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도 속으로는 나쁘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방송이라서 참은 것 같아요. 영자님이나 영숙님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던 분들이랑 억지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너무 본인 입속만을 생각한 것 같아요. 여자분들 표정이 다 안 좋았어요. 저는 남자 입장에서 뭐 상철님 되게 좋았겠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같은 여자분들은 되게 안 좋게 생각했겠네요. 근데 더 안 좋은 게 상철님이 순자님 손을 한 번에 잡았잖아요? 예. 그래서 더 얄미웠어요. 델롬델인가? 어쨌든 여자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행동이 되게 얄밉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썸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래서 남사친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자들 사이에서 저렇게 얄미운 행동을 하고 다닐 수 있겠다.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남자가 많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상철님하고 랜덤 데이트를 해서 본인의 목적을 이뤘는데, 또 이게 막상 무조건 좋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2번 데이트를 했는데 서로 대화가 별로 없었어요.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농담을 하면서 코드가 맞는 느낌도 아니었고 그냥 얼굴 보고 좋아하고 이게 달아서 되게 잘 맞는 느낌은 없었어요. 만약에 상철님한테 관심 있어 하는 이성이 없으면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영자님하고 영숙님이 상철님한테 엄청난 대시를 했잖아요. 특히 영자님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순자님하고 2번이나 데이트를 했는데 별다른 재미를 못 느꼈으면 영자님과의 짧은 데이트가 더 생각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상철님이 순자님하고 데이트를 해보고 나서 마음이 살짝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자님은 상철님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상철님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긴장을 하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본 대로 신중하고 젠틀한 성격인 것 같고요. 여기저기서 적극적으로 들이대지만 가벼워 보이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참 보기 좋았어요. 여러 여자가 본인한테 관심을 보이면 영철님처럼 들떠서 경거망동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신중하게 행동하면서도 다른 여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본인만의 템포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철님이 그렇게 재밌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여자분들이 그냥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얼굴이 재밌나 봐요. 마지막으로 미경님하고 영식님 얘기를 해볼까요? 영식님이 지금까지 미경님한테 계속 직진하면서 줄기차게 어필을 해왔잖아요. 미경님 입장에서는 영식님의 어필이 지금까지는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랜덤 데이트에서 영식님 짜장면 몇 개 하기 싫다 이런 거 보면은 지금까지는 미경님도 영식님이 1순위인 것 같아요. 근데 미경님이 남자들이 보기에도 외모나 말투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매력적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다음화 예고를 보면 영철님하고 데이트하고 나서 되게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미경님이 받아준 것 같아요. 영철님하고 데이트하고 마음의 변동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역시 영철님에 대한 견해가 확고하신 부분이 있네요. 예. 영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미경님한테 직진하면서 어필하는 거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광수님하고 2대1 데이트하고 1대1 면담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미경님이 다른 분들을 좀 알아보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그 자리에서는 되게 쿨하게 잘 얘기한 것 같은데 숙소에 돌아온 다음부터는 멘붕이 와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본인의 페이스를 완전히 잃었다고 해야 되나?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미경님은 남자로 보인다, 좋았다, 이렇게 충분히 표현을 해줬는데도 영식님 본인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호감이 있는 상태고 다른 분은 생각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그게 심해지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위로 현숙님을 알아보겠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알아보겠다 이런 건데 갈피를 못 잡고 여기저기 얘기만 이렇게 하고 다니고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한 명을 진지하게 알아보던지 아니면 그냥 잠시 쉬는 타이밍을 갖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2대1 데이트까지는 미경님의 마음 상태를 잘 확인하면서 진행했었는데 갑자기 혼자 안절부절하는 게 보여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랜덤 데이트 이후에 영철님하고 미경님이 좀 친해진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혼자 삐지거나 포기하거나 갑자기 승부욕이 발동돼서 쓸데없는 기싸움을 하거나 이러면은 미경님이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상철님하고 팔씨름할 때 영식님 핏줄 보셨어요? 섹시함이 느껴지진 않았나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